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미래가 시작된다 6차 마이너 MBC 게임 스타리그 본선 진출전 1주차의 경기를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1조와 2조의 경기가 여러분께 오늘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캐스터 임철민이고요. 오늘 이승원, 임성춘 해설과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예선전 참 그 본선보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난투극 치열한 현장이 바로 이 예선전 현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인데 저희가 그 현장의 분위기를 여러분께 고스란히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렇게 치열한 줄 몰랐다라는 반응을 보이신 분도 계셨고, 자, 아직 하지만 예선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말하자면 6차 마이너 MBC 게임 스타리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선수들이 오늘부터 약 8주간에 걸쳐서 이제 경기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바로 최종 본선 진출전 경기가 오늘부터 이제 경기가 되겠습니다. 네, 오프라인 예선에서 모든 경기를 다 소화하는 것은 선수들이나 대회 진행 측면에서 참 힘들죠. 그렇죠. 예, 그래서 마지막 최종 진출전만 이렇게 방송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또 그 예선전 각 조 결승까지는 올라갔었지만은 아쉽게 패배했던 선수들, 그 TV에 못 나왔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번 기회를 바탕으로 해서 그 선수들에겐 자그마한 선물이 또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6차 마이너 MBC 게임 스타리그는 24명으로 꾸려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8명의 시드 배정자가 있고요. 나머지 16명의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오늘부터 이제 32명이 32강이 16강으로 좁혀드는 그 관문을 통과하기 위한 경기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 본선 진출전 말하자면 32강에 진출한 진출자의 명단을 여러분께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박지호 선수와 김선기 선수 1조에서는요, 2조의 변형태 선수와 심소명 선수가 지금 본선에 진출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김윤환 선수와 김종성 선수, 그리고 서진 선수, 송동훈 선수 탈락을 하게 됐죠. 2조의 변형태 선수와 심소명 선수, 임정호, 진영수 선수, 그리고 오영종, 염태양 선수를 탈락하게 됐습니다. 3조의 최수범, 박영민 선수, 4조의 조정현, 한승혁, 5조의 신정민, 안석열, 6조의 피터, 박종수, 7조의 조용선, 이건준, 8조의 안기호, 박성훈 선수. 그리고 9조의 김준영, 주진철, 10조의 박정길, 김상우, 11조의 조형근, 한동욱, 12조의 김정환, 이현승, 13조의 김금백, 서기수, 14조의 정영주, 김성재, 15조의 이재형, 윤종민, 16조의 이주영, 김현진 선수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16명, 16조의 32명이 이제 32강을 형성을 하고 마지막 마이너 리거가 되기 위한 관문, 최종 관문, 본선 진출전을 오늘부터 이제 펼치게 되겠습니다. 네. 네. 팀별로 진출 현황을 좀 살펴보면은요. 네. 펜텍앤 큐리텔 큐리어스 팀이 9명의 선수가 참가를 했는데 6명이 진출을 했습니다. 자, 그 본격적인 좀 예. 상황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죠. 그렇죠. 지금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요. 네. SK텔레콤 T1 팀 같은 경우는 7명 중에 4명, 삼성전자 칸 팀은 11명 중에 4명, 헥사트론 드림 팀은 8명 중에 3명, 한비 팀은 9명 중에 3명, 지오 팀이 진출 현황이 좋죠. 3명 중에 3명 신청을 해서 3명이 모두 다 올라왔습니다. 변형태, 박영민, 이주영 선수 이렇게 올라왔고, 네. 코리아 팀 같은 경우는 9명 중에 3명, 플러스 팀 같은 경우는 9명 중에 2명, 소울 팀 같은 경우는 11명 중에서 2명, 우서석 선수는 조정현 선수와 이건준 선수가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의외인 측면은 KTF 매직앤스 팀과 POS 팀이 다수의 참가 인원을 선보였었는데 한 명도 지금 올라오지를 못했습니다. KTF 매직앤스 팀 같은 경우는 8명이 참가 신청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한 명도 못 올라왔고 POS 팀도 임정호 선수를 포함을 해서 여러 명이 9명이나 진출을 신청을 했었는데 예. 결국 통과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팀별 상황이고요. 그리고 종족별 상황을 또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그 14, 테란 8, 프로토스 9, 랜덤 하나. 초이스 랜덤. 그렇죠. 이현승 선수가 초이스 랜덤. 김정환 선수와 김준영 선수의 12명이 저그. 자, 저그 14, 테란 8, 프로토스 9. 프로토스가 테란보다 하나가 많다는 거 참 오랜만입니다. 네. 뭐 퀄리티적인 면으로 본다면은 저그이저 중에서는 좀 이름이 덜 알려진 선수들이 몇몇 껴 있습니다. 예. 비슷비슷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자, 뭐 대충 이번 그 6차 마이너 MBC 게임 스타리그의 그 예선전의 지금 생존자 아직까지는 뭐 팀별로 짚어주셨습니다만은 지금 이것이 32강에 올라와 있는 명단이고 또 반타작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팀별로 더 줄어들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줄어들 수도 있고요. 예, 네. 참 요즘 강세를 드러내는 팀들 펜텍이나 SK
SK텔레콤 T1 같은 경우는 참 역시 그 퍼센테이지가 높습니다. 네, 뭐 그리고 지오 같은 지오팀, 그렇죠. 예, 지오팀은 3명 신청해서 3명이 모두 다 올라오는 예. 예, 저력을 발휘했었고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KTF 매직앤스 팀이나 POS 팀에 소속된 신인 선수들이나 기존에 있었던 선수들을 볼 수 없다는 측면이 좀 아쉽긴 한데 예. 뭐 이런 일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분발하겠죠. 예. 예. 그리고 또 이게 조정현 선수가 도대체 요새 어디 갔냐 이렇게 막 생각하시는 분들 많았을 텐데 조정현 선수 뭐 그동안 좀 고생을 했겠지만 혼자서 네. 열심히 연습을 하면서 무소속으로 올라와 있고 예. 이건준 선수는 도대체 누구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무소속으로 힘들게 올라왔네요. 네. 커리지 매치에서 한번 선을 보였다는 제가 얘기는 들었는데 네. 예, 리플레이를 보니까 전체적인 운영이랑 컨트롤이 참 좋더라고요. 이건준 선수요? 이건준 선수요. 너무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다가 나중에 테란이 한방 병력이 나왔을 때 그것을 처리하지 못해서 약간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 있기는 있었는데 이건준 선수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선수라고 보고 조정현 선수는 안경을 썼더라고요. 예, 안경을 쓰고 약간 좀 학구파적인 이미지를 보이면서 이제는 커맨드 센터에서 나오는 SCV가 어느 특정 장소로 이동을 하게끔 랠리도 찍습니다. 예전에는 랠리를 안 찍고 그냥 막 게임을 했었는데 조금 그 경기하는 모습을 보니까 많이 예전보다는 안정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많이 발전했죠. 예전에는 부대 지정 하나도 안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로지 그 드래그 어택당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조금만 더 지나다 보면은 아주 완벽한 선수가 될 수도 있겠죠. 조정현 선수, 이제 뭐 자신의 본격적인 무소속으로서 출마를 해서 이제 합격을, 당선이 되기 위한 이제 경기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조정현 선수, 앞으로 뭐 좋은 모습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말씀해주신 이건준 선수는 적읍니다. 네. 자, 이렇게, 이번 6차 마이너 MBC 게임 스타리그 예선이 치러지고 난 이후에 32명의 지금 생존자의 팀별 현황과 종족별 현황을 살펴보셨습니다. 자, 오늘 경기입니다. 오늘 경기는 어떤 선수들이 펼치게 되는지 오늘 경기를 여러분께 미리 예고를 해드립니다. 자, 오늘은 1조와 그리고 2조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예선 1조의 박지호 선수와 김선기 선수 1라운드 루나 2.01 2라운드 인투 다크니스 2 그리고 3라운드 레이더 세트 순서로 경기가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2조에서는 변형태 선수와 심서명 선수가 테란 대 적의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루나 역시 인투 다크니스 레이더 세트 같은 순서로 3전 2선승제의 경기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선기 선수는, 1조에서 서지수 선수가 송동호 선수와 맞붙었었고요. 거기서 2대0으로 올라온 서지수 선수를 2대0으로 꺾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상태고, 김선기 선수의 모습이죠. 그리고 박지호 선수는, 김윤환 선수와 김종성 선수가 해서, 김윤환 선수가 김종성 선수를 2대0으로 꺾었고, 그리고 그 김윤환 선수가, 지금 이제, 바로 박지호 선수와 맞상대를 하게 됐습니다. 여자 선수와 경기를 예선전을 펼친다는 것, 뭐 실력 차가 어느 정도 많이 여태까지 났었거든요. 네. 그렇다가지고 보는 입장에서는 쉽게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더 공포스럽습니다. 예. 바로 박지호 선수는 김윤환 선수를 말하자면 테란을 2대0으로 루나와 인투 다크니스 순서로 끝내고 바로 이 자리에 와 있죠. 김성기 선수가 테란이고요. 자, 오늘 경기 예고까지 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두 선수의 자세한 내력을 알아보면서 만나보도록 하죠. 자, 새로운 미래가 시작된다. 6차 마이너 MBC 게임 스타리그 본선 진출전 32강입니다. 박지호 선수 MBC 게임 총점자 13승 10패. 박지호 선수도 이미 널리 알려져 있죠. 네, 이미 하나의 그 스타일리스트로 잘 알려져 있는 그 프로토스 유저고요. 테란전 6승 6패 성적. 그리고 마이너리그 오프라인 예선에서 김윤환 선수 테란 유저인데요. 2대0으로 꺾고 올라왔습니다. 네. 자, 박지호 선수 플러스에서 또 살아남아 있는 생존자 중에 하나죠. 네. 자, 그리고 김선기 선수도 만나보겠습니다. 김선기 선수 이 마이너의 끝맛을 봤습니다. 오늘은 좀 조영구 선수와 같이 오면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경기를 펼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오늘은 또 응원 무대가 왔을지 역시 궁금해지네요. 자, 김선규 선수 전적은 2승 1패, 프로토스 상대로 2승 1패의 성적을 거두겠습니다. 한비스타즈에는 김선기 선수, 김준영 선수, 조형근 선수가 출전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9명이 도전해서 지금 3명이 살아남아있는데 그중에 한 선수인 김선기 선수, 그리고 플러스는 9명이 도전해서 2명이 살아남아있는데 그중에 한 선수가 박지호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두 선수의 얼굴을 차례차례 보셨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방송 무대에 앉아서 경기를 펼치긴 합니다만 오늘 경기에서 패배를 하게 되면 탈락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있었던 그 오프라인 예선과는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탈락을 하게 됩니다. 네. 예, 뭐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지만 뭐 선수들에게 조그만 그 작은 선물이라고 뭐 했지 않습니까? 방송 최종 예선전 같은 경우에요. 근데 이 두 선수는 이미 경험할 만큼 그렇죠. 많이 했기 때문에 예. 뭐 그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라가는 게 무조건 중요하죠. 그렇죠. 두 선수 역시 뭐 많은 무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제 실력을 발휘해서 마지막 마이너리그가 되기 위한 최종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리라 생각됩니다. 첫 번째 전장입니다. 루나입니다. 만나보시죠. 예, 오늘 세 경기가 펼쳐지죠. 3판 2선승제이기 때문에요. 예, 그 프로토스와 테란 전적 중에서 이 루나가 테란이 가장 그 프로토스 상대로 앞섭니다. 5대8로 테란이 3경기나 앞서 있는데 김선기 선수는 오늘 경기를 펼치는 맵이 테란에게 좀 힘들다 네. 라는 말을 분명히 했습니다. 뭐 이 루나에서 박지호 선수 역시 자신의 컨셉에 걸맞게 물량을 다수 물량을 확보하는데 신경을 쓸 것 같고요. 김성기 선수는 이 루나라는 맵에서 가장 연습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 물량을 어떻게 파헤칠지가 정말 기대가 되네요. 루나 버드 2.5위까지 만나보셨습니다. 두 선수의 첫 번째 전장입니다. 오늘 3전 2선승의 첫 라운드가 되겠습니다. 자, 32강에서 16강 마지막 6차 마이너 MBC 게임 스타리그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넣기 위한 두 선수의 첫 걸음 1라운드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제 24자리 중에 8자리가 차이고 9번째 자리에 두 선수, 한 선수가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먼저 박지호 선수. 자, 플러스에서 2명 남아있는데, 야, 이거 그런 운명도 걸려있습니다. 플러스의 명예. 플러스팀에서 가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선수죠. 그렇습니다. 예. 박지호 선수, 김정환 선수 살아남았습니다. 자, 그리고 김선기 선수 역시 한비스타즈 9명 도전에서 3명 3분의 1의 생존율. 자, 김선기 선수 역시 살아남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잡아내야 됩니다. 루나로 출발해보겠습니다. 네, 박지호 선수가 먼저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11시입니다. 루나에서. 그리고 오늘 역시 응원부대를 몰고 나온 김선기 선수가 8시에서 경기를 시작하는 것이 보입니다. 김선기 선수는 참, 항상 매 경기가 있을 때마다 굵직굵직한 남성 팬 여러분들의 우리와 같은 성원을 받으면서 경기를 시작합니다. 네. 플레이 스타일도 좀 남성적이죠. 그렇죠. 네, 박지호 선수도 그에 못지않게 컨트롤 필요 없이 물량으로만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선수예요. 김성기 선수는 왠지 딱 보면은 그 이미지가 상당히 중후해 보이죠. 멋진 신사 같은 그런 이미지. 힘이 느껴지는 외모를 하고 있죠, 김선기 선수. 나이를 더 이렇게 더 들게 되면은 그때 가면 뭐 쇼온 코너리 같은 그런 이미지가 풍길 것 같다는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아, 예. 자, 박지호 선수 정말 요즘 신물량 토스 삼형제 큰형 아닙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마이너리그 본선에는 올라온 게 없습니다. 예, 또 이제는 플러스팀의 대표 프로토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마이너를 넘어서 메이저까지 그냥 단숨에 올라가야죠. 예, 5차 그 마이너리그 오프라인 예선에서는 예선 결승에서 장진수 선수에게 1대2로 패배하면서 마이너리그에 못 올라왔었죠. 네. 이번에는 뭐 오프라인 예선 그 자신의 첫 번째 경기에서 김윤환 선수, 그러니까 테란 유저를 2대0으로 꺾고 테란에게는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오늘 그 또 마지막 최종 예선이 김선기 선수와 테란전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보면 박지호 선수에게 좋은 기회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이 김성기 선수는 이 VOD를 많이 보고 나왔다고 합니다. 뭐 이윤열 선수나 뭐 박용욱 선수 이렇게 둘이 경기를 펼쳤던 그 팀리그 경기라든지 뭐 이런 예전 VOD를 많이 봤는데 이상하게 테란이 이기긴 이기는데 왜 좀 자신은 좀 힘들까? 라는 그 생각을 많이 해서 오로지 거의 뭐 루나만 한 80% 이상의 연습을 해왔다고 하거든요. 예. 그 루나에서 그 테란이 어쨌든 프로토스보다 3승 정도 앞서고 있고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 요즘 그 테란들이 많이 이기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김선기 선수 입장에서는 반드시 잡아야 되는 맵입니다. 또 인투 더 다크니스와 레이드 어설트가 2, 3경기에 지금 배치가 돼 있는데 나머지 맵 같은 경우는 프로토스가 어느 정도 앞서는 맵이거든요. 그래서 김선기 선수에게 이 첫 경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자, 김선기 선수의 수비가 박지호 선수의 본진으로 들어왔습니다. 원게이트 상태의 코어. 무조건 3판 2선 승계는 무조건 1승 잡고 들어가야 돼요. 좀 마음이 놓이죠. 지고 들어가면 거의 뭐 80% 이상 완전히 오늘 경기에서는 내가 졌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라도요. 네. 자, 원질러 나오자마자 뜁니다. 자, 프로브가 김선기 선수의 진영에 도착을 했는데 베럭스는 불이 들어오고 있고요. 팩토리가 네. 올라가는 거 확인합니다. 입구를 안 막기 때문에 원질럿을 처음부터 뽑아서 상대방 본진 쪽에 들어가서 흔들어줄 수 있다라는 판단을 지금 박지호 선수가 했죠. 게다가 지금 프로브가 잡히고 맙니다. 네. 거의 루나에서 풀토대 테란 같은 경우에는 정석이 돼버렸죠. 예. 원질럿 정도 가주면서 혹은 뭐 투질럿 그 이후에 드라군으로 푸시를 하는 듯한 그런 빌드요. 투게이트를 먼저 가는 그 프로토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럿들을 한 2-3기 정도까지 생산해 가면서 강하게 푸시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걸로 일단은 효과를 보기 시작을 하면은 테란 입장에서는 팩토리가 올라가도 쉽사리 진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 부담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최근에 있었던 팀리그에서도 박용욱 선수가 투게이트를 시작하면서 초반에 이윤열 선수에게 압박을 충분히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역전을 당했는데 그래서 제가 김성기 선수에게 그럼 이윤열 선수처럼만 해라. 아주 똑같이 한번 해봐라. 그러면 이길 것 같다라는 그 말을 했었는데 그건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조정훈 감독이 방청석에 앉아서 경기를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아까 그 현황, 지금 그 팀별 진출 현황 9명 중에 2명, 그 중에 한 선수. 네. 관심이 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또 박지호 선수 요즘 들어 한참 또 힘을 받고 있는 태세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진출 가능성을 높이 보고 또 박지호 선수가 스타트를 잘 끊어줘야 그렇죠. 예, 같은 팀 소속의 김정환 선수가 또 힘을 받아서 진출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머린넷과 탱크 하나, 그리고 예. 드래곤 둘과 질럿 하나. 투게이트를 먼저 가면서 역시 박지호 선수 물량 좋아하는 선수답게 유닛 생산에 일단 주력을 하겠다라는 모습이 보여요. 네. 근데 이게 들키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아둔을 들키고 맙니다. 뭐 딴 건물 안 짓고 투게이트 먼저 갔다는 거 사실도 그 사실도 프로토스는 알려주기 싫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아둔을 취소를 하든지 혹은 뭐 다른 뭐 로보틱 스테이크를 타든지 좀 변화를 주는 것도 한 가지 좋은 방법이죠. 자, 일단은 그냥 아둔 취소를 하지 않고 김선기 선수는 엔지니어링 베이 그대로 템플러까지 올립니다. 네. 자, 벌처와 머린 우리 탱크를 끌고 나오기 시작하는 김선기 선수. 일단 질럿 하나 잡혔습니다. 투게이트 유닛으로 상대방을 좀 강하게 압박을 해준 다음에 다크템플러라든가 이런 그 콤보로 박주호 선수가 경기를 운영할 작정이었었는데 그러지는 못했네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벌처가 출발하고 드라군의 움직임을 봤으면 앞마당 쪽에다가 그냥 커맨드 센터 짓는 편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조금 자신감이 부족해 보인다라고밖에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예, 이거. 아까도 뭐 휴게실에서 잠깐 임성춘 해설과도 얘기를 했었고 저랑도 얘기를 했었는데 네. 전체적으로 맵에 대한 자신감이 없기는 없었습니다. 김선기 선수가요. 말하자면 네. 그렇다면 이 루나에서의 경기만 잘 넘긴다면은 인투 더 다크니스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를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다. 자신감이 없을 때는 그냥 막 나가보는 듯한 그런 빌드를 한번 사용해보는 것도 분명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요? 네. 자, 일단 마인 매설 해놓고, 앞마당 쪽에 이제 커맨드 센터 완성시킨 이후에, 뭐 벌처로 상대방 앞마당 쪽 체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멀티 쪽 탐색을 하겠죠. 로보틱 스포츠의 팀이다. 예, 상대방의 아둔을 봤으니까 분명히 다크템플러로 본진 쪽을 찌르러 오거나, 그럴 거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할 수 있거든요. 네. 자, 다크 하나 나와서 네. 가봅니다. 일단 머물러 있습니다. 굳이 다크템플러를 많이 생산할 필요는 없죠. 어차피 상대방에게 걸렸다면은 마인이라든지 뭐 터렛들 분명히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냥 방어용으로 쓰자라는 생각에 사용하는 게 낫습니다. 자, 이번에 추가합니다. 김선기 선수. 본선 진출전 오늘의 1조의 첫 번째 경기를 보고 계십니다. 데뷔하죠. 예. 이런 식으로 무난하게 흘러가면은 테란이 또 프로토스와 멀티와 비슷한 타이밍에 가져가기 때문에 분명히 또 테란이 물량에 밀리지 않는 상황까지도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박지호 선수는 물량 위주의 또 플레이를 한다는 게 좀
답답하죠, 박지호 선수 입장에서. 포게이트 박지호 선수. 야, 터렛 공사 아주 촘촘히하고 아직까지 팩토리가 안 늘어나 있습니다. 지금 상대방의 다크템플러에 너무 좀 많은 대비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뭐 김선기 선수 입장에서는 저희들처럼 박지호 선수의 본질을 보지는 못합니다만은 일단은 상대방이 자신이 아둔을 짓는 것을 상대방에게 보여준 이상 박지호 선수도 거기에 너무 의존하는 플레이는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예.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프로토스가 앞마당 멀티를 조금은 늦게 가져가면서 로보틱스까지 빨리 올리는 그렇지요. 그 드랍을 생각했다고 하는데 엔지니어링 베이에서 뭔가 리서치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럭스가 한꺼번에 5개로 돌아가는데요. 헌데 이게 걸리게 된다면은 예. 하이템플러 금방 또 생산이 가능한 빌드거든요. 템플러 카이브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바이오닉 병력 샤워 맞으면은 이거 테란이 한번 모아서 나간 병력 그 스톰에 의해서 머린들만 뭐 어느 정도 한 반타작 이상 정도 이렇게 잡히게 된다면은 그 경기 테란이 이길 수가 없는 상황까지 네. 연출이 됩니다. 자, 옵저버는 나와 있긴 합니다만은 박지호 선수. 일단 저 옵저버가 베럭스에 있는 근처까지 가려면은 저 터렛 밭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앞마당 미네랄 필드 뒤쪽으로 돌아가야지만 분명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지금 쉽지 않겠는데요. 그 길목마다 터렛이 서 있습니다. 예측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터렛이 있더라 하더라도 분명히 길을 만들어서라도 가야 됩니다. 네, 못 들어갑니다. 네. 기술을 잘못 돌렸네요. 그 박하닉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한 번 밀고 나오는 병력들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가운데 중간 힘싸움에서 한번 밀리면은 프로토스가 영영 복구 못하게 되면서 그냥 밀려버리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 반면에 한 번만 싸워서 이기면은 충분히 쉽게 이길 수 있어요. 네. 자, 드라곤도 전진 배치되기 시작합니다. 센터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박지호 선수. 박하닉의 특성상 일단은 기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기동력을 바탕으로 한꺼번에 밀어 쳐 들어오거든요. 그러나 상대방이 어쨌든 그 다카닉이라는 것을 박주호 선수가 느낄 수만 있다면 템플러 카이브는 이미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이템플러라든가 다크템플러로 일단은 전진 늦추면서 하이템플러 준비해서 한 방에 녹여버리고 앞마당까지 밀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 이거는 그냥 모르고 그냥 단순히 물량으로만 제압을 하겠다라는 것 같은데 질럿이 다수 확보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드라곤만으로는 정말 큰 손해만 보는 싸움밖에 할 수 없어요. 자, 일단 박지호 선수 바이오닉으로 주요 병력들이 편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듯합니다. 이거 어느 정도의 감각이 있는 그 스타급의 그 센서 장착된 그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걸 파악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일단 옵저버 아래쪽으로 많은 머린 자, 매직 이제 파이브이 나오기 봤을 시작하는 텐데요. 것을 놀랄 박지호 선수 겁니다. 알았겠죠? 네. 단순 물량만으로는 막아내기에 너무 벅차요. 자, 궁리로 완성되자마자 치고 나오기 시작하는 김선기 선수. 다크템플러로 일단은 상대방 스캔 사용하게 해서 좀 테크니컬하게 잡아내는 방법밖에는 없겠죠. 예.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물량도 꽤 되니까 넓은 자리에 펼쳐져 있다가 상대방 유닛이 어느 정도 진출했을 때 잡아주고 빠지고 하면서 뭐 질럿 드라군으로 일단은 견제해주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린 잡아줘야죠. 자, 그다지 큰 데미지를 입지 않고 입구 쪽 근처까지 또 오기 시작하는 야, 자, 페이퍼 바이오닉 나오기 시작합니다. 시즈 모드. 이거 탱크들을 보호해야 되는 게 이 머린 메딕의 역할이거든요. 네, 그래도 탱크들을 많이 치워내지는 못했습니다. 탱크 넷 살아있습니다. 이럴 때는 빠져 있으면서 드라군들이 탱크 먼저 잡아주면서 싸워야죠. 그리고 위쪽에 지금 터렛이 건설이 하나가 된 게 셔틀을 또 잡아내는 성과를 거뒀네요. 일단은 상대방의 주력을 여기에서 일단 이 자리에서 바이오닉 병력은 일단 기동력이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상대방의 추가되는 병력을 끊어주고 이거 자리 안 좋은데요. 앞쪽에서 많은 질럿들이 들이닥치기 시작합니다. 자, 나오면 드라군은 뒤에 많습니다. 질럿들 스피드업 될 때까지 기다렸던 겁니다. 탱크 다 치워냈으면 이거는 이제 드라군이 시간 끌어주면서 병력 충원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죠. 네, 그리고 이제 하이템플러를 준비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맞습니다, 다. 이 김선기 선수 센터 쪽으로 진출 타이밍은 좋았지만 SCV를 한 2군데, 3군데 정도 보내보면서 상대방의 물량이라든지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고 나왔었어야죠. 네, 전력 감자 다시 나오고 있는 그리고 반대편 뒤쪽이 좀 나눠져 있는 병력이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막 드라군들이 함부로 싸울 필요는 없죠. 여기서 최대한 모아서 혹은 저 드라군들로 추가로는 탱크들을 커트해주면서 싸워야죠. 자, 투컴셋 스크린 다시 한번 떨어집니다. 템플러 먼저 잡아주는 플레이는 좋았고요. 자, 박지호 선수. 자, 추가 병력들, 바이오닉 병력들이 속속들이 도착을 하기 시작합니다. 탑템플러 2기가 있었을 때 그 2기가 너무 한꺼번에 죽은 거는 박지호 선수에게 대단히 아쉽네요. 예. 한 기 한 기 뒤쪽으로 빼면서 스캔을 소비하게 하는 듯한 그런 플레이가 분명히 필요했는데 말입니다. 네, 자, 바이오닉 병력들이 꾸준히 나오기 시작하고 다크템플러 또 충분히 베스트라운 스캔 한 번 더 떨어지고 앞마당 프로브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인들. 네, 앞마당 쪽에 지금 이 타이밍에 또 데미지를 입게 되면은 이제는 힘들죠. 공격력 1단계, 방어력 1단계까지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네, 공이 방위력 그리고 그 SB까지 와가지고 스캔이 기가 막히게 떨어져요. 게다가 여기에 지금 벙커와 여기까지 점령당하게 되면 아무래도 터렛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 스캔이 또 떨어집니다. 넘버 스캔입니다. 예, 이 다크템플러를 조금만 더, 좀, 이 정도의 숫자를 유지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네요. 하이템플러가 없다면요. 네, 자, 이미 앞마당에 넥서스를 깨진 상태 그리고 벙커와 터렛까지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팩토리로 넘어갑니다. 충분히 잡을 수 있을 만한 병력이었는데, 센터에서 탱크 한번 다 잡아주고 난 후에, 너무 질럿만을 생산을 했어요. 자, 메딕을 앞장 세우고 내려오는 병력들 끌어내주고 있는 김선기 선수. 자, 자신이 약한 이 루나에서 해법을 박하닉으로 생각을 해온 건가요? 벙커까지. 네, 벙커 둘. 네. 이 루나 같은 경우는 그 초기에나 박하닉이 많이 쓰였지 어느 정도 이제 자리가 잡혔을 때는 박하닉보다는 아무래도 더블 커맨드 위주의 전략들을 많이 사용을 했었거든요. 네. 투팩이라든가. 그랬기 때문에 지금 김선기 선수가 이 바이오닉 메카닉 병력의 조합 이런 것들을 예측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메딕 앞장 세우고 그리고 이게 김선기 선수가 아니고 박지호 선수가 7쪽에 몰래 멀티를 하기 시작합니다. 질럿 많으면 뭐합니까? 나가지를 못해요. 메딕이 간절하겠죠. 예. 자리를 잡고 게다가 지금은 나와도 어쨌든 벙커가 있기 때문에 저 벙커를 깨지 못하고 예, 지지! 내려오면서 많이 힘겨웠죠. 박지호 선수가 먼저 1라운드 김선기 선수에게 내주고 맙니다. 1대0 김선기 선수 앞서 나갑니다. 14분 59초 1라운드 김선기 선수 승리. 네, 허리 찔렸죠? 예, 박주호 선수는 김선기 선수의 그 박하닉. 여기에 박하닉이 처음에 이제 진출한 병력을 드라군으로 덮치고 위쪽에서 질럿들이 내려오면서 탱크를 다 잡아내는 성과를 거뒀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다크템플러가 추가가 되면서 스캔을 활용하게끔 해서 결국 상대방이 눈이 어두워서 못 나오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좀 약간 그 여유 있는 플레이가 됐었으면은 네. 김선기 선수의 바이오닉 병력들이 그렇게 좀 과감하게 진출하지 못했을 테고 그동안에 박주호 선수는 하이템플러를 준비를 한다던가 하는 여유를 가질 수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 와, 이거 너무 쉽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탱크 잡은 것까지는 분명히 원래 저 박하닉 상대로 물량으로 나갈 경우엔 저렇게 잡아내기도 힘들지만 그 힘든 그 상황을 만들어냈거든요. 박지호 선수는. 그때 뭐 하이템플러라든지 다크템플러 뭐 다수의 병력이 좀 필요했었는데 너무 그 평소대로 그 게이트웨이 지정해 놨던 걸로 이 질럿들만 뽑았는데 박정석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막 게이트웨이들 부대 지정했을 때 질럿, 드라군, 하이템플러, 다크템플러 이것저것 다 그냥 순식간에 찍어내는 그 능력이 있거든요. 박지호 그렇죠. 선수는 그런 능력이 약간 부족하지 않았나 싶네요. 자, 김선기 선수 상당히 그 자신은 루나에서 어려운 경기를 많이 했다라고 얘기했던 첫 번째 전장에서 일단 승리를 거두어냈습니다. 자, 현재 스코어 1대0.